2024년 10월 3일 개천절 3시 이제 들어갑니다. 저는 이게 집에서 나온 짐이 이렇게 많은지 아이고 아침부터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련하게 왜 경찰 옷을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경찰 근무복, 잠바, 기동복 이런 거 다. 글쎄요, 좀 미련이 남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또 경찰학과 교수로서, 그리고 또 경찰 관련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뭐 경찰학교에서 가르치고 그러면서 나름 그런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짐을 정리하다 보니까 옷짐 속에 근무복, 정복, 기동복 이런 거, 하다못해 이 잠바 같은 경우도 있어서 이름표를 다 제거하고 좀 이따 여기 헌옷함에 다 넣을 생각입니다. 질이 좋아갖고 그거 뿌듯하기도 하고, 또 그거 사실 경찰복 아니라고 생각하고 리폼만 하면은 충분히 작업복을 쓸 수 있는 거라서 아주 싸그리 다 의류 보관함에, 마침 또 요 앞에 의류 보관함이 있어서 다 넣을 생각입니다. 미련하게, 인간 참 미련하죠. 몇 년 전에는, 예전에 그 학교 때 학생운동 했을 때의 그 팜프렛이라든가 이런 문건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미련하게. 그것도 가지고 다니면서 경찰 생활 때 한 거예요. 인간이 참 미련하죠, 제가. 글쎄 말입니다. 빨간 책들을 짐 속에, 풀지도 않은 짐 속에 있었던 거예요. 80년대, 90년대. 저는 쪽 NL 계통은 아니었고, 물론 이제 아마 저도 모르겠지만 1학년 때는 주사파라고 하는 NLPDR 1 이런 사람들이랑 아마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쪽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대충 보니까 1학년 때. 그런데 2학년 때는 제가 또 PD 쪽으로 해서 어쨌든 거기서도 좀 이것저것 해서 적지 않은 문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럼 이거를 그러다가 미련하게 이구지구 다닌 거죠. 이사 다니면서. 몇 년 전에 이거 보고 미련한 새끼다, 저도. 그래서 싹 다 이름 싹 지우고 뜯어내고 표지 딱 달고, 다 표지 그거 가져가서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폐지 줍는 분들 식사나 하시라고 싹 다 내놨더니 또 싹 다 가져가셨어요. 또 다행입니다. 인간이 참 미련하죠. 오늘 또 경찰 옷도 싹 정리하고, 그릇도 싹 정리하고, 책도 제가 이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청계서당 14기로 사서 공부를 했는데, 시경까지 공부했죠. 사서 시경. 주역은 못 봤습니다. 그것도 싹 다 버리고, 또 누가 또 그걸로 식사하시면 되고. 인간이 참 미련합니다. 보지도 않을 거 미련이 남아서 그러나, 어쨌든 요번 이 집을 정리하면서 그동안의 미련들 싹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동안 거의 홀가분하게 정리하고, 기회가 되면 외국 여행이라도 좀, 방송 때문에 어렵다고 하면 올해 못해도 내년쯤이라도
이렇게 좀 해볼 생각입니다. 하여튼 생각이 많이 바뀌고 그냥 그거 보고 참,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랬습니다. 뭐 어쨌든 변명이고 아침부터 짐 정리하고 재활용품 내놓고 뭐 이것저것 뭐 버리고 막 그 저기 대형 폐기물 그거 갖다 붙이고 막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쓰레기 그거 나무 쓰레기 이런 거 싹 다 긁어갖고 작게 톱질해갖고 해갖고 하고 그냥 어쨌든 어제는 이제 수요일 날 TV조선에 사건 파일 24 하고 세모정 잠깐 갔다가 어제 했죠. 보니까 지금 제가 계속 비판했던 부분 말하자면 순천의 박대성 이놈에 대한 분석이 지금 시덥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애초에 저도 좀 의아했던 부분이었지만은 이놈이 공격을 하고 지금 상황은 이런 것 같습니다. 자기 그 찜닭집에서 술 처먹고 나와서 거기서 칼을 들고 나와서 뭐 이것저것 두리번거리는데 택시 기사가 그 택시 손님인 줄 알고 뭐 말을 좀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칼은 숨겼겠죠. 이렇게 왼손으로 숨겼게 이렇게 하다가 다시 나와서 다시 들어가서 뭐 하다가 그 피해자분을 발견해서 쫓아가서 살해를 하게 된 건데 그리고 나서 이 직각 방향 그 주유소 방향으로 도망을 와서 거기서 이제 하고 거기서 헤맨 게 아니라 집으로 다시 온 거예요. 저기 가게로 다시 와서 씻고 다시 하고 나서 다시 또 뭐 노래방이든 어든 그것을 돌아다닌 겁니다. 그러니까 범행을 더 하려고 한 거죠. 이게 더 하려고 했다? 연속살인, 스프리머더 형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기 이수정 같은 사람은 시덥지 않게 무슨 문신 얘기하고 뭐 그런 건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저기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떠들어 갖고 저 사람 저걸 알고 하는 소린지 모르고 하는 소린지 좀 답답하긴 한데 뭐 그래도 뭐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니까 그냥 하는데 박대성의 미소를 목표를 달성했다는 만족감 이렇게 그게 아니라 살인 후 각성입니다. 살인 후 각성된 상태에서 흥분된 상태에서 그 짓는 자기도 모르는 미소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것도 모르는 사람이 범죄 심리학자라고 이런 방송에 나와서 저렇게 하니 참 갑갑하죠. 안타깝고 갑갑하죠. 개념도 모르고 상황도 모르고 뭐 반사회적 판타지를 공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냥 막 그 뇌피셜로 그렇게 떠들어 댈 수는 있죠. 그런데 그게 뭔지 이게 살인 후 각성 상태에서 흥분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뭐 어쨌든 그건 그렇다고 쳐도 이 문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목에 문신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여기 B2B라고 하는 아이돌 그룹에 있는 애도 있고 그 이대은이라고 하는 전직 야구 선수 지금 최강야구 나온 거기도 목에 문신을 했고요. 이게 무슨 뭐 반사회적인 형태의 어떤 사람들한테 공포를 유발하는 그걸 의도를 한 거라고 하는데 말 같지 않은 소리입니다. 실제로 목에 문신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그게 진짜 그런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건 자기 뇌피셜로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목에 문신을 하니까 사람들한테 공포를 주는데, 그 말 같지 않은 소리를 그렇게 공중파 그것도 CBS 김현우 뉴스에서 떠들고 있으니 참 안타깝죠. 이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떠들으니까 제대로 된 분석이 안 되는 겁니다. 제대로 된 프로파일러를 통해서 제대로 된 것도, 프로파일러 애들도 실제로 수준 안 되는 애들 말고 제대로 된 어떤 걸 해야죠. 기본적인 팩트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박대성은 자신의 가게에서 쭉 쫓아와서 공격한 다음에 그 주차장 옆에 그 길 따라 있는 주차장, 그래서 거기에 이 관목, 작은 어떤 나무, 꽃나무 형태를 넘어갔고 주차장으로 도주했어요. 근데 무슨 뭐 반대 방향으로 도주했다 뭐 그래. 목격자가 나타난 반대 방향으로 아니에요. 목격자가 나타난 반대 방향으로 하면 목격자는 이렇게 접근을 했으니까 뒤로 갔어요. 자기가 온 방향으로 왔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온 방향이 아니라 이걸 넘어서 주차장 방향으로 갔어요. 기본적으로 팩트도 틀리게 얘기를 해놓고 무슨 그리고 말하자면 뭐 소주 4병의 얘기를 정확히 술을 마셔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면서 소주 4병이란 정확한 숫자를 말했다고 하는데, 술을 많이 마신 사람도요, 특정한 숫자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얘기를 하는 게 그게 더, 왜냐면 블랙아웃이 됐다 하더라도 모든 게 생각이 안 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어떤 것들은 있죠. 생각이 나죠.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 4병을 정확히 말했기 때문에 블랙아웃이 아니라고 말해버리니까 무슨 소리인지, 본인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이수정이라는 이 사람이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얘기니까 여러분 귀담아 듣지 마십시오. 이수정 저 사람이 저 얘기는.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도 그러니까 어쨌든 박대성에 대한 분석이 이렇게 허접한 분석 말고 제대로 된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그거는 이제 이 조사 과정에서 나올 수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어제 이제 무슨 데일리한 기자하고도 전화 통화를 했는데, 이런 형태의 범죄자를 분석할 때는 대단히 냉정하고 과학적으로 정확히 분석을 해야 됩니다. 가해자의 서사를 그대로 들어줘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 맥락을 넘어서서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이 박대성한테는 특정한 형태의 무엇인가가, 폭발적인 분노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에너지가, 나쁜 에너지가 생겼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뭔지는 모르죠. 다만 그게 본인이 어떤 선천적인 건지 아니면 후천적인 건지는, 그건 진짜 걔를 연구를 면담을 해봐야지, 인터로게이션을 해봐야지 알 수 있는 거고, 다만 이놈이 어떤 형태로 트리거가 됐을 가능성이 있죠. 그 트리거가 뭔지는 모르죠. 그게 술이라고 하는 술은 아니고요. 무엇인가 다른 트리거가 있었을 겁니다. 그 트리거에 의해서 이 자신의 어떤 범죄성을 표출하는, 그래서 제가 크리미널 로이드란 말씀을 드린 것은 그런 방식으로 범죄성으로 자신의 어떤 폭력성을 노출하려고 하는 게 크리미널 로이드라는 개념이었어요. 롬브로조가 초기에 했던 구분이지만 사실은 다른 학자들도 그 비슷한 어떤 것들을 많이 좀 설명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그 자체가 뭐냐? 그래서 이 어떤 에너지가 있었고 그것 자체에 대한 트리거가 되는 어떤 지점이 있었는데, 그 트리거가 하필 저는 처음에 이런 얘기를 했죠. 여자친구랑 싸워갖고 여자친구랑 비슷한 형태의 여자가 지나가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칼을 들고 무엇인가 헤매는데 택시기사랑 얘기를 하고 다른 얘기를 하다가 하필 그때 그 피해자가 지나갔다고 하면은 일종의 이 프록시, 대리폭력, 그 특정한 이미지에 의해서 대리폭력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쫓아가서 왼손으로 뒤에서 공격했다.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것이 좀 연결성이 있다. 저는 그래서 왜 그 걷고 막 그럴 때, 범행 후에 걸을 때는 오른손을 쓰면서 왜 범행할 때는 왼손을 썼을까? 이게 얘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다른 트라우마일까? 그게 제일 제가 고민이 되는 거고, 그것은 다른 어떤 문제와 연결이 돼 있을 수 있다. 요것까지만. 그리고 나서 범행을 한 후에 살인 후 각성 때문에 흥분된 상태에서 맨발로 돌아다니다가 다시 돌아와서 집에 돌아와서, 그러니까 음식점 돌아와서 다시 옷을 갈아입고 이렇게 다시 또 흉기를 들고 이 배회를 했다. 지금 나온 얘기는 범행 후에도 흉기를 소지한 데 술집하고 노래방 여러 곳을 들렀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슬리퍼를 신고 쫓아가서 범행을 하고, 그래서 슬리퍼가 벗겨졌겠죠? 맨발로 주차장에 들어와서 다시 들어와서 이렇게 신발을 바꿔 신고 이 자신의 가게에 들어와서 신발을 바꿔 신은 다음에 주변 술집으로 들어가서 노래방 들어가서 뭔가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버린 것이 아니라 노래방에 나와서, 그러니까 칼은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칼을 도망 나와서 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집에서 신발을 신고 그 칼을 들고 돌아다닌 거죠. 그런 다음에 노래방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흉기를 버리고, 거기서 이제 화가 어떤 형태든 더 이상 범행을 못하니까 화가 나서 차를 발로 찼는데 경보기가 울리니까 차 주인하고 시비가 못하고 그때 잡힌 거죠. 그러니까 연결성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의 문제는 그겁니다. 얘가 지금 그 피해자를 공격해갖고 쓰러뜨린 거기서 한 다음에 배달원이 와서 도망가서 이 배달원이 신고했죠. 그래서 코드원이 작동해서 지금 살인 사건이잖아요. 살인, 일종의 상해 피습이든 살인이든 코드원이 발령이 됐을 텐데, 순천경찰서 놈들은 그 조례동에 있는 그 지구대에 있는 놈들은 뭐 한 건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반드시 감찰이 들어가야 된다. 그 얘기가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그 신고한 사람이 피해자한테 물어봤죠?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아는 사이냐고. 전혀 모르는 사이예요. 근데 저 좀 해주세요 라고 갔어요. 어쨌든 피습을 당했기 때문에 병원 갔어요. 그러면 어떤 젊은 여성이 흉기 피습을 당했는데 범죄자가 칼을 들고 도망갔다고 하면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코드원이 돼갖고 형사팀이나 형사기동대 애들이 나와서 이거를 두지고 그랬어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전주 사건에서도 걸린 것처럼 경찰기동대나 이런 애들이 밤에는 근무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은 순찰차 몇 대만 돌아다니고 삥삥 돌다가 못 찾아갖고 그냥 돌아간 거죠. 경찰서에. 그러다가 이놈이 다시 칼을 들고 신발 갈아 신고 다시 돌아다니면서 범행을 하려고 하다가 2시간 동안 찾다 못 찾아갖고 화가 나서 해갖고 지가 시비 걸어갖고 나왔는데, 이게 뭐 한 거냐 이 말이에요. 순천경찰서 놈들이 도대체 이 새끼들이 뭐 한 거냐 이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제가 뭐 어떤 신문에서도
본 적이 없어요. 어떤 언론에서도 본 적이 없어요. 범행 후에 흉기를 들고 술집과 노래방을 배회하고 범행을 다시 하려고 했는데 그 2시간 동안 뭐 한 거냐 이 말이에요. 경찰 애들이. 그러니까 근데 그 얘기를 어떤 언론이나 어떤 데도 제가 몇 번째 말합니다. 세모정에서도 제가 제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못 잡은 놈이나, 에? 그렇게 해서 못 잡아갖고 지가 시비가 붙어갖고 그때 가서야 이제 시비 붙은 놈 보니까 얘네 잡은. 그러면 얘가 차를 걷어차지 않아서 시비가 붙지 않아갖고 도로 댕기다가 또 이 다른 어떤 이 편의점 이런 데 들어가서 그 알바생 보고 거기서 어땠을 거란 말이에요. 큰일 날이거든요. 그런데도 어떤 언론도 그 분석, 그 상황도 이해를 못하고, 상황을 이해 못하니 그 위험도에 대한 얘기도 못하고, 그 얘기를 못하니까 이게 도대체 누구를 비판해야 되고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잘못됐는지도 어떤 기자 새끼들도 모르고, 언론도 지적을 안 하고, 그러니까 눈 가리고 꾹 있고, 순천경찰 놈들은. 순천경찰 그 새끼들이 그 순천에 유병원 거기잖아요. 매실밭에. 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니 도대체 좋아. 사고가 거기서 이제 이게 흉기 피습이 있었어. 순찰차가 출동을 했어. 근데 거기 목격자가 있잖아요. 신고한 사람 어디로 갔어요? 저쪽으로 갔어요. 뒤져봐야죠. CCTV 확인해야죠. 형사팀 출동해야죠. 그럼 주변에 있는 보고 하다가 다시 보고. 근데 나중에 다 잡고 나서 CCTV 확인은 뭐합니까? 그럼 도대체 얘네들을 왜 필요하죠? 순천경찰 놈들이 왜 필요합니까? 이 쓸모없는 인간들. 네?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도 안 하고 스스로 뭔가 잘못했다고도 안 하고 뭐가 잘못했다고도 안 하고 그냥 저 미친놈 술 처먹고 미친놈 저 박대성이, 그러니까 박대성이 옳다고 하고 박대성이 빨리 신원 공개해갖고 박대성이 나쁜 놈, 박대성이 나쁜 놈 맞죠. 그 이상하죠. 이상한 놈이죠. 근데 정작 전남경찰청은 얘를 분석해서 프로파일러가 있느냐? 제가 알고 있기는 없습니다. 있던 사람도 나갔어요. 그러니까 분석도 안 되고 그냥 그러면 이렇게 됐으면 이제 전남권의 광주 쪽이나 이런 애들을 해갖고 동원해서 얘를 분석해야 되는데 그럴 생각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고 도대체 뭐 하자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지금의 경찰 애들이 도대체 뭐 하자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허접한 그런 분석 같은 분석이랍시고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뭐 하니까 또 그거 가지고 아이고 이게 이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나? 지금 뭐 정치권에서 명태균이가 더 먼저인가? 명태균이가 먼저고 뭐 김대남이가 명태균이가 명태균이가 정치 브로커 그 얘기 중요하죠. 그리고 사실은 이게 굉장히 정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김대남도 뭐야 걔는 또 정치 뉴스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이거는 진짜 아무 죄도 없는 여자 청소년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범죄자 새끼한테 살해당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게 묻지만지 이상동기인지 그 서현역 신림역 사건에서 그때 이상동기 범죄를 어떻게 하겠다는 뭔가 하겠다는 했다고 대비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아무 얘기도 안 나오고 유야무야 물에 술탄 쓱 지나가고 죽은 사람만 억울하고 너무 뭐라고
안타깝고 한심하고 이 참담하고 분석하는 수준이랍시고 기껏해야 이수정 정도 그 같지도 않은 그 분석이랍시고 그걸 또 듣고 있고 제대로 된 분석이랍시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이게 전 이게 중동에서 전쟁 나고 막 그래서 그런 건가? 그러니까 이 감수성이 떨어진 것 같아요. 범죄 감수성이. 그냥 저기 그 순천 어디에서 그 여자 청소년 하나 죽은 게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나요? 신림동이나 서현역 같은 데서 사람 죽으면 그렇게 막 하고 순천 저런 데서 하면 아닌가요? 전 모르겠어요. 진짜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좀 박사성이도 좀 제대로 분석을 하고 순천경찰서 애들 그 2시간 동안 뭐에 자빠져 있었는지 그거 정확히 감찰해갖고 징계할 거 징계하고 뭔가 제도적으로 바꾸고 그럴 생각도 없고 의지도 없고 에휴 그냥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진짜. 잠깐 끊어가겠습니다.